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1년 11월 25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빙의 환자였으면서 실제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엄마가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올 건데 금방 발도장만 찍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여 누구 장례식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회생활하면 주변에 그런 일이 많다더니 그런갑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버지랑 단 둘이 저녁을 차려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일찍 온다던 엄마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학교를 가라고 엄마가 저를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낯선 거예요. 허스키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살짝 쉰 듯한 목소리? 아무튼 저는 아침상에 앉아서 엄마 어디 목 아파?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몽사몽간에 일단 차려진 반찬을 입에 밀어넣는데 음식이 간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엄마는 평소에 간을 약하게 먹어야 오래 산다면서 되게 심심하게 음식을 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무슨 소금을 들이부은 것처럼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짜? 하고 이야기하자 엄마가 갑자기 발끈하면서 GM이 닮아서는 그냥 처먹어 싸가지 없게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엄마 뭔데? 하고 정색하고 이야기하자 또 갑자기 방긋 웃으면서 왜? 막 이러는데 너무나 썰어서 엄마가 저를 놀리나 싶었어요. 그런 거 있죠? 친구들끼리 안 하던 짓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면 얘들이 나 몰카 찍나? 싶은 이런 기분이요.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엄마한테 화가 나서 수저를 내려놓고 그냥 씻고서 책가방 챙겨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안 들어오는데 아침에 났던 화가 남아있어서 연락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 엄마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원래 평소에 술도 안 드시던 분이 완전히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비틀비틀 들어오는 거예요. 이후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는 술 취한 엄마를 보고서 저한테 뭔 일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몰라 오늘 엄마 이상해 하고 좀 짜증을 부렸죠. 그리고 그날 밤 한 새벽 2, 3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방문을 열려고 딱 문 앞에 서니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엄마의 교성이었어요. 평소에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너무 싫고 엄마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 3일쯤 지났나? 하루는 아버지가 제가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셨는데요. 맛있는 거나 먹고 들어가자고 하셔서 차에 타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요즘 엄마 어때?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엄마 되게 이상하다. 말투도 이상하고 음식도 이상하고 성격도 다 이상해. 이렇게 말하자
아빠가 저한테 이야기하길 엄마가 요즘 좀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집에 무당이 한 분 오시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충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들끼리 거실에 다 같이 모여있던 중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엄마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땡그레지면서 누구야? 누군데? 누구야? 이러면서 막 아빠 팔을 붙잡고 물었고 아빠는 팔을 뿌리치면서 네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뛰어서 도망치듯이 안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잠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공포도 아닌 이상한 광경인데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무당이라는 아줌마는 안방 앞에서 엄한 가족 괴롭히지 말고 어서 문 열어! 막 이렇게 타이르시더라고요. 그러자 문 안쪽에서는 되게 쉬고 걸걸한 목소리로 싫어! 싫어!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자 엄마는 그 둘한테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기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엄마를 들쳐업고 그 무당분이랑 문을 나서면서 괜찮으니까 너는 집에 좀 있어 이러셔가지고 저는 울면서 밤새 엄마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새벽 6시쯤이 되어서야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집에 들어온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막 우셨어요. 다행히 그 엄마는 제 엄마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이 내막들을 다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그 장례식 당일날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후에 기억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빙의가 된 건데 엄마의 몸에 들어간 그 영가의 정체는 바로 그 장례식의 당사자였어요. 그 여자가 직장 내 여직원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특히 엄마랑 원수지간이라 해도 믿을 만큼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 엄마를 봐온 아버지는 아마 더 낯설게 느끼셨을 겁니다. 엄마가 신혼 때도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아버지한테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무당을 불러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그 무당분께서 오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자다 말고 엄마가 막 흥얼흥얼 노래를 하더래요. 근데 글쎄 그 노래 가사가 딸년이 죽어야 이 남자를 빼앗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아빠는 숨죽이고 엄마를 밤새 관찰했답니다. 진짜 혹시 몰라서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급하게 무속인을 알아보시고 그 밤에 빠르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밤새 무당이 그 여자를 쳐낸 뒤로 엄마는 건강하시고 원래 엄마로 돌아왔지만 그 장례식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으시고 아빠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도 추후에는 스스로도 반성을 하시길 그 여자가 하도 얄미워서 원래 장례식장에 가기도 싫었는데 회사 차원에서 갔다고. 그런데 가는 내내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로 기억이 흐릿하다고 하세요. 아무튼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반성을 하신 모양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자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전체 내용을 추린 게 이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